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5주 시스템에 다음 주가 이제 보강 주간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목요일 같은 경우는 현충일 날 하루 쉬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음 주 목요일 날 보강한다라고 이렇게 일단 신청을 해놨고,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뭐 우리 아직 프로젝트 마감이 최종 버전 제출 기한이 다음 주 목요일 밤까지로 돼 있다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도 일단은 저는 출근을 할 겁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도 뭐 자유롭게 오셔갖고 자기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다음 주를 마련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보강 기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출석한 걸로 그렇게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화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우리 이제 12주차에 주제 정하기 해서 뭐 만들지 정한 다음에 지난주랑 지지난주까지 해서 13, 14주차에는 이제 내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구성하기 위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내 GUI 프로그램 최종 버전을 구성해 보는 시간으로 일단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은 진도 나간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특별히는 없고, 한 30분 정도 시간 동안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최종 버전 만드는 시점에 살짝 염두에 두고 넘어가면 괜찮을 법한 그런 얘기를 몇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걸 같이 구경해 보고 오늘 여유 시간에 요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 뭐 자유롭게 저를 찾아가지고 본인 지금 궁금한 거라든가 막힌 거 물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2시간 전부 다 특별히 뭐 진도 나가는 거 없이 여러분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2시간 내내 프로젝트 하실 수 있도록, 에어컨도 잘 나오니까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그 주제 정하기라든가 등등 하면서 이런저런 한국말로 적어둔 목표라든가 아니면 지난 시간에 살짝 나왔던 그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단은 초기 버전 만들면서 몇 가지를 준비를 해 뒀을 겁니다. 그런 걸 준비해 둔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GUI 프로그램 최종 버전을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는 제 추천사항이에요. 자, 일단 최종 버전 딱 만들었다. 예를 들면 GUI blank.py에다가 코드 적어놨다. 걔는 일단은 세이브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blank.py 다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초기 버전을 일종의 나만의 예시 같은 느낌으로 옆에다 준비해 둔 채로 최종 버전은 처음부터 이니셜라이즈 안에 할당문 적는 것부터 차근차근 다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그래야지 더 편하게, 더 빠르게 최종 버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초기 버전은 일단은 돌아는 가게 만드는 게 목표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수많은 생략이라든가 대충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지와 같은 것들이 지금 내가 최종 버전에서 써야 되는 코드랑 그렇지 않은 코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고쳐가면서 진행하다 보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코드 짜면 되겠구나 정도를 생각해 봤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 다음에 일종의 견본 같은 느낌으로 초기 버전을 옆에다 둔 다음에 최종 버전은 차근차근 오늘 등장하는 내용들 고려하면서 도전해 보시는 걸,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드릴게요. 뭐 그렇게 해두고,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 살짝 읊어보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하다가 잘 안 된다, 아마도 요 15주차 슬라이드 안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짤지 모르겠다에 대한 일종의 실마리를, 솔루션을 여러분이 아마도 높은 확률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전반부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상황과 유사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나이차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든다 하면 내 나이는 알고 있고 상대방 나이는 모르잖아. 그러면 사용자한테 물어봐야지. 인풋 호출식 적고 엔터 친 다음에 뺄셈 하고, 뺄셈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프린트 호출식에 엔터키 쳐서
수식문을 구성하고와 같이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순차의 몸을 맡겨서 엔터 쳐가면서 코드를 작성하면 보통은 달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py 파일 내용물을 적는다든가를 얼마든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간고사 보고 후반부부터는 이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걸 전제를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졸업해서 진짜로 프로그래머가 돼서 프로그램 만든다 할 때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용자가 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런 느낌의 지 맘대로 마지막 문장 실행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사용자가 막 백 버튼을 연타를 한다거나 오른쪽 위에 있는 X 버튼을 클릭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된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마도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계속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코드 실행 흐름 안에 반복 흐름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GUI 모듈은 그 반복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해서 아예 엄청 커다란 while문을 미리 적어놓고 그 while문을 실행하기 직전에 이니셜라이즈를 딱 한번 호출하도록 그 다음에 매 예를 들면 60분의 1초마다 우리 그걸 한 프레임으로 부르기로 했죠.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호출식을 한 번씩 계산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냥 순차의 몸을 맡기는 흐름이었다면 여기서는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을 전제한 채로 근데 매 반복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하는 게 현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코드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최종 버전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각각의 프레임마다 그래서 이번 60분의 1초 동안에는 뭘 해야 되는 거냐를 미리 잘 나눠 놓고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하셔야 실질적인 코드 작성을 시작하셔야 수월하게 끝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맨날 예시로 언급하고 있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가오는 장애물 점프해갖고 피하는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점프를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누르면 내 캐릭터는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느낌으로 화면상에서는 정지해 있는 느낌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두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용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내 캐릭터가 있는데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프레임에 이제 Y축으로 위로 향하는 그러니까 우리 Y좌표상으로는 음수 방향으로 상당히 강한 가속도를 순간적인 가속도를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초기 속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점프를 시작하는 프레임에는 그렇게 지정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내 캐릭터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붕 떠 있는 동안에는 얘는 한 이 정도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붕 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꾸준히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는 이 정도 뛰고 그 다음에는 이 정도 뛰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뛰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Y 속도가 0이 될 겁니다. 상사점에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왼쪽이랑 대칭이 되는 느낌으로 내 캐릭터는 조금씩 하강을 하다가 어느 시점엔 이제 다시 땅에 닿아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점프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내 캐릭터의 아랫면 Y좌표랑 땅의 Y좌표랑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그래프에서의 X축은 시간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매 시간마다 중력 가속도를 적용해서 이 친구의 Y 속도를 고치고 이 친구의 Y 변위를 고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언제까지 점프를 진행할 거냐. 그래서 땅에 닿았으면 점프를 끝낸다와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 각각의 작업을 중력 가속도를 적용한다. 중력 가속도 적용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지금부터 점프를 시작한다. 여기 같은 경우는 땅에 도착했다면 이제 더 이상 점프 중이 아닌 셈 쳐준다. 이때부터는 중력 가속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 땅 밑으로 추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면 되는 거지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내용물로서 적용을 하려면 이런 단순한 점프 기능조차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프레임 동안 진행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진행된다라는 걸 우리가 납득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점프를 시작하는 프레임, 그 다음에 상승하는 프레임들, 하강하는 프레임들, 그 다음에 점프를 끝내는 프레임과 같이.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 딱 호출했는데 이번에 이 타이밍에 업데이트가 호출됐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중력 가속도 적용해서 이 결과적으로 이 캐릭터의 Y 좌표를 약간 줄이는 작업을 수행해야 돼요. 사용자 눈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아직 상승 중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와 같이 이번 프레임이 전체 점프 과정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내지는 그런 상승하는 걸 언제까지 상승시킬 거냐, 언제까지 하강시킬 거냐, 그 다음에 언제부터 점프를 시작할 거냐 등등을 고려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입력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언제 스페이스바를 누를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번 프레임에 지금 여전히 캐릭터는 아직 점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땅을 열심히 걸어 다니고 있는, 뛰어다니고 있는 상태고, 그 프레임에 만약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점프를 시작하는 거다와 같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고민하면서 조건식 w.keys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스페이스 해가지고 스페이스바 눌렀나 안 눌렀나 트루 펄스 값을 바로 얻을 수 있잖아요. 와 같이 코드 측면에서 여러분이 분기 흐름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점프를 시작하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10프레임 동안 상승하고 10프레임 동안 하강한다 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구성한다고 치면, 그래서 지금이 몇 번째 프레임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을 그만두고 하강을 해야 되냐와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분기 흐름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10이다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4프레임 동안 상승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4고 여기서는 3이고 여기서는 2고 여기서는 1이고 와 같이 매 프레임마다 어떤 숫자 하나를 마련해 놓고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는 그걸 5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매 프레임마다 1씩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감소해가지고 0이 되거나 하면 또는 1이 되거나 하면 그때 이제 상승을 그만두고 여기서부터 하강해야 된다. 다시 5 담아놓고 4, 3, 2, 1 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등등 결과적으로는 언제 상승을 끝낼 거냐, 지금까지 상승했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강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점프를 진행했었다면 이 프레임부터는 점프를 그만두겠다. 이제 다시 걸어가는 캐릭터로 간주하겠다와 같이 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마치 키보드 입력 받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부분 적어서 조건식 적어가면서 분기 흐름으로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점프 기능 같은 경우는 방금 전 얘기했던 그런 중력 가속도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를 도입을 하면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죠. 여기도 지금 몇 프레임 동안 점프할 거냐에 해당하는 숫자 추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도입하거나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은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점프를 해도. 자, 그런 자연스러운 작업 같은 경우는 언제 하강할 거냐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초기 속도 지정하고 매 프레임마다 가속도 지정해서 이 친구 Y 위치만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서 땅에 닿으면 멈추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처리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상승 계속해야 되냐, 하강해야 되냐에 해당하는 분기 흐름 이 부분 개수를 조금은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점프라는 기능,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진행해야 되는 점프라는 기능을 업데이트 안 했다 적을 때 여러분이 그걸 분기 흐름으로서 코드 측면에서 접근해서 해결하는 게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도입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0이 나올 만한 그런 데이터를 도입하거나 해서 또는 적절한 타이밍에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뀔 만한 그런 느낌의 뺄셈식 같은 걸 적어가면서 이 부분 적는 대신에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게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점프니까 그나마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하는 건데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엔터키를 치고 약 3초 뒤에 특정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와 같은 그런 복잡한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리니어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내 캐릭터라든가 장애물이라든가 총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걔네들에 대한 별도의 스테이트를 도입을 해서 다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등장했었잖아요. 한국말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스테이트 개념은 우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의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을 나눠서 다루기 위해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했었어요. 동그라미 화살표 그린 다음에 그거 그대로 옮기기 위해 업데이트 내용물을 엄청 커다란 이 부문 덩어리 하나로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 실행뿐만 아니라 여러 국면의 이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하시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캐릭터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캐릭터가 현재 걸어가는 중일 때만 스페이스바를 눌렀나 검사를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면 지금부터 이제 걸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점프하는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분기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생각해보면 점프 중일 때 스페이스바를 누른다고 또 점프를 시작하거나 하면 그럼 2단 점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희망한다, 그럼 좀 별개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뭐 현실적인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2단 점프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걸어가고 있을 때만 점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점프를 시작한다라 함은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것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점프를 시작한다에 해당하는 그 if문을 사용자가 캐릭터가 걸어가고 있을 때만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시나 분기 흐름으로 나눠서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일단은 조금 더 한 걸음 멀리 벗어난 상태에서 전반적인 이 캐릭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처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캐릭터가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상태에 처할 수 있냐 같은 것들을 미리 분석을 해서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테이트로서 각각의 숫자 매겨가지고 다루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 개념이랑 스테이트 개념 둘 다 결국은 숫자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같이 적용해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스테이트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그림 파일을 3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2장을 준비한다 칩시다. 그림 파일을 2장을 준비해서 0번째 자리에는 걸어가는 캐릭터 그림 파일 이름을 적어두고 1번째 자리에는 점프하는 캐릭터 그림 파일 이름을 적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둔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값이 0인 게 걸어다니는 거고 1인 게 점프하는 거다. 이럴 때 스테이트 값을 바꿀 때 상태 전환이 발생할 때 현재 스테이트 값 번째 그림 파일 이름을 들고 와서 바로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셋 이미지를 호출한다거나 해서, 그래서 걸어가는 캐릭터 그림 보여주다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는 캐릭터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if문 적는 것도 가능하고 리스트에다가 순서대로 담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담아둔 다음에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꺼내와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개념이랑 섞어서 쓴다는 건 스테이트 값을 인트 형식 값으로 다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지 않고 자 캐릭터의 상태가 뭐 일반적인 상태랑 그렇지 않은 소위 뭐 특별한 상태, 비상 상태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점프를 한다 칩시다. 내 캐릭터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점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물이 하필이면 여기 이렇게 지금 가랭이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3번 부딪히면 사망하는 게임인데 요만큼이 지금 인터섹션이 발생해서 겹쳐가지고 원래 하트가 3개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프레임 보니까 내 캐릭터 위치가 아주 조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어요. 하강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큼이 겹치게 됐고 다음 프레임에 또 겹쳐 있으니까 또 깎고 다음 프레임에 또 겹쳐 있으니까 또 깎고 하다 보면 나는 장애물에 한 번밖에 안 부딪혔는데 3프레임 연속으로 그 동일한 장애물과 겹쳐 있다라고 판정이 나와서 그냥 한 번의 미스로 하트 3개를 다 날려먹고 게임 오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
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예를 들면 한번 부딪혀서 하트를 깠다면 이번에 부딪힌 그 장애물을 없애버리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 다음번에 절대 부딪힐 수 없게끔 화면에서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와 같은 게 가능할 거고, 보통 그런 방법보다는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릭터를 깜빡깜빡거리게 만드는 식으로 해서 한번 부딪히고 하트가 줄어들면 이후에 일정 시간 동안에는 다시금 다른 이 장애물 내지는 다른 장애물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트를 까지 않게끔 소위 말하는 무적 프레임을 부여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캐릭터의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 지금 부딪히면 하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고, 한번 이미 부딪혔기 때문에 무적 프레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와 같이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상태가 두 가지로 나뉜다면, 스테이트를 나눌 때 0 또는 1로 나눈다, 뭐 true 또는 false로 나눈다 하기보다는 어떤 값이 0이냐 그렇지 않냐 로서 양분을 해서 다루도록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카운트라는 이름을 쓴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 무적 프레임이 몇 프레임이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카운트가 0이면 현재 내 캐릭터는 일반적인 상태인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장애물에 딱 부딪히면 이 카운트 값을 예를 들면 60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는 60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60프레임 동안은 무적 상태인 거다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카운트 값이 0보다 크면 현재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무적 상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카운트 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림을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면 사용자 눈에는 그게 깜빡거리는 걸로 보인다든가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60으로 놔두고 매 프레임마다 카운트 값이 0보다 크면 1씩 줄여서 다시 담는다 하면 60프레임 뒤에는 다시금 카운트가 0이 돼서 다시금 또 장애물에 부딪히면 또 다시 하트를 잃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이와 같이 스테이트 값을, 그러니까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할 때 0, 1, 2와 같은 소위 인덱스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순서대로 매겨서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특히 두 가지 상태로 나뉜다면 0이냐 그렇지 않냐, 보통 양수냐를 가지고 적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의미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0프레임으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1.0초로 한 다음에 매번 60분의 1만큼 빼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 거예요. 간단한 게임 만들 때는 아마도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1.0, 그러니까 이 단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스테이트 개념, 각각의 캐릭터, 각각의 장애물, 각각의 뭐 떨어지는 먹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 프레임에 그 캐릭터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 코드를 나눌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데이터도 서로 다른 데이터를 꺼내와서 쓸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요소들, 캐릭터라든가 장애물이라든가에 대해서 하나의 장애물, 예를 들면 하나의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면, 우리 지금 그 과제 넘버 2, 과제 넘버 3 생각해 보면 거기서는 캐릭터 한 명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 길이가 7인 리스트를 가지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번째 자리에 있는 캐릭터 이름이 들어가요. 1번째부터 6번째 자리까지는 6가지 능력치예요. 그 6가지 능력치 합은 100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 설명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자리에 담겨있는 값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씩 꺼내와서 여러분만의 목표, 편파적인 승부를 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접근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의 세트로 다뤄야 될, 이게 내 캐릭터에 해당하는 데이터야, 이게 장애물 각각에 대한 데이터야, 이럴 때 걔네들을 몰아서 담기 위한 리스트를 도입을 해서 쓰시는 게 가능해요. 이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 그 별 떨어지는 예시에서도 뭐 파일 이름이라는 애, 뭐 X 위치, Y 위치, X 속도, Y 속도 같은 것들을 리스트에다 미리 담아두고 그 리스트를 100개를 만들어 갖고 별 100개에 대한 데이터를 몰아서 담기 위한 또 다른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써먹은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예시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번째 칸에 내가 원하는 의미를 갖는 값을 자유롭게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정답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 난 파일 이름을 맨 앞에 놓을 거야. 아니면 그 네모, 그 이미지를 다루기 위한 숫자를 맨 앞에 놓을 거야. 아니면 뭐 X 변위를 맨 앞에 놓을 거야.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되 지금 여러분이 정했다면 미래에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나고 최종 버전 마지막으로 점검할,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물을 적게 될 미래의 나도 동일한 인덱스 값을 써서 이미지에 대한 숫자, X 변이, Y 변이 등등 동등한 값을 동일한 의미로 가져올 수 있게끔 그 리스트를 다룰 수 있게끔 뭐 위에다가 주석을 적어 둔다거나 그 넘버 사인 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따옴표 3개에서 str 리터럴로 적어둔다거나 해서 아무튼 간에 0번째 자리에 담기는 것의 의미는 뭐고 1번째 자리, 2번째 자리는 뭐고와 같은 것들을 미리 표시만 해두고 미래에 나도 이전에 정해놓은 그 인덱스 값들의 의미 그대로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쓰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우리 지금 튜토리얼 해가지고 예시들 많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우리 그 튜토리얼 중에 하나를 들고 와서 예를 들면 별 떨어지는 예시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조금 고쳐서 나만의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만들던가 해보신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로서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 예시 프로그램, 튜토리얼 압축 파일 안에 들어있는 예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제가 정한 프로그래밍 목표,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의 목표가 아니라 제가 과거 시점에 정해놨던 여러분 것과는 다른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 수식들로 가득가득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생각했었던 목표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그 .py 파일 안에 제가 키보드를 쳐서 문장 내지 수식으로 적용을 해둔 게 있어요.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목표상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걔를 제가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용한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명제 대우라든가 우리 뭐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인트 형식 값 두 개가 있을 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인트 형식 값 두 개는 서로 비교를 하면 이 둘이 서로 같거나 아니면 왼쪽 거가 더 크거나 아니면 오른쪽 거가 더 크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중에 반드시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런 느낌으로 자,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0가지에 해당할 수도 없고 둘 이상에 해당할 수도 없어요. 두 수를 비교했을 때 결과가 같거나 크거나 작거나 셋 다 아닌 경우도 없고 같으면서 큰 경우도 존재하지 않아요. 와 같은 것들을 끌어와서 제가 코드를 작성할 때 활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분기 흐름 구성하거나 할 때 elif 부분, else 부분을 덜 적는다든가 같이 효과를 발생시킨 케이스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실행하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을 텐데 맨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어떤 데이터, 어떤 이름에는 무슨 값이 담겨 있을 거다와 같은 것들이 논리적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엄청 많이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거를 보장하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위에 있는 코드를 다른 걸로 고쳐 적음으로써 그 보장이 깨진다든가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 사실은 이게 250이라고 적거나 350이라고 적거나 큰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초기 위치를 자유롭게 지정한다든가 뭐 네모의 크기를 마음대로 지정한다든가 아무렇게나 정해도 상관없지만 제가 임의로 아무튼 하나를 정해놔야 됐기 때문에 제 취향에 따라서 한 가지를 정해서 리터럴로서 내지는 수식으로서 내지는 문장으로서 적어둔 부분들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아마도 그게 항상 내 목표, 나만의 GUI 프로그램, 그 프로그래밍 목표대로 동작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예시 코드들은 진짜 돌아가는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로 GUI 모듈에 들어있는 특정 기능들, 보통은 이제 함수들이 될 것 같아요. 걔네들을 하나씩 꺼내서 극단적인 측면에서 소개를 하는 게 목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GUI 프로그램 만드는 게 뭐 교육용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2호 학번 친구들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시 코드, 뭔가 이 함수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는 부적절하게 적혀 있는 예시 코드들을 복붙해서 여러 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 번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함수 출식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함수 이름까지는 그대로 쓰고 괄호 안에 각각의 인수 자리에 무슨 값 담을 거냐는 서로 다른 걸로 적는다든가 와 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거를 아이들을 써서 진행하면 우리 뭐 점 찍는다든가 괄호 연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툴팁이라든가 자동 완성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그 이니셜라이즈를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한다든가 업데이트는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좀 더 큰 단위로 문장 이상의 단위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적용을 하시는 건 잘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려놓고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코드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은 우린 지금 코드 영역에 대해서는 순차 분기 반복 3가지밖에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짜로 그게 전부예요. 그다음에 우리 순차는 뭐 우리가 깨는 것조차 불가능하잖아요. 걔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럼 분기랑 반복이 남았는데 일단 반복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엄청 커다란 while문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는 while문을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물로서 적으면 아마 정상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 커다란 while문 한 번 실행이 끝이 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반복 흐름을 쓴다라는 건 그 인덱스 개념이랑 같이 적용해서 포문 내지 while문 써서 하나하나씩 꺼내서 쓰고 싶을 때 여러 데이터들을 하나씩 꺼내서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아마도 반복 흐름을 쓰게 될 거고 보통은 여러분이 내 GUI 프로그램 코드 영역 어떻게 구성하지?에 대한 답은 보통은 if문을 적는다라고 결국은 귀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예시들도 그렇고 여러분 초기 버전도 그렇고 수많은 if문들이 어떤 if문 안에 if문이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 자리에 if문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그 if문에 elif 부분, else 부분으로서 붙어있다든가 와 같이 결국은 여러분 if문을 열심히 중첩해서 적어가면서 접근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은 결국은 데이터 영역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코드 짜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내가 지금 데이터 영역,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 예를 들어 딱 내가 원할 때만 내 캐릭터 네모를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if 내가 원할 때와 같이 첫 줄을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할 때만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때는 false가 나올 만한 그런 수식을 우리가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if true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항상 빨간색이 되는 걸 희망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아마도 뭐 비교를 한다든가 이미 담겨있던 값들을 꺼내와서 뭐 시간이 경과됐냐라든가 아니면 뭐 그 값이 0이 됐냐 1씩 빼가면서 진행했더니 결과적으로 0이 됐냐라든가 등등을 결과적으로 뺄셈 내지 비교를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true 또는 false를 뱉도록 수식을 적게 될 겁니다. 조건식을 적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그 뺄셈을 수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대소 비교를 하기, 부동식을 계산하기 직전 타이밍에 적절한 이름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아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들고 와야 되는 데이터를 지금 수식을 적어가면서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모의 위치와 같은 것들은 우리 w.getPosition 함수 출식 적으면 그거는 GUI 모듈이 우리 하얀 창 뒤에서 자동으로 미리 유지를 해주는 그런 데이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너 지금 화면에다가 이 파란색 네모 몇 컷만 몇에 그리고 있니? 를 얼마든지 물어보고 즉시 가져와서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겹치는지 비교를 한다든가 하는 용도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이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언제 스페이스바를 눌렀나?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1초 뒤에 폭발하는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적고 싶은 이 부분은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른 지 1초가 경과했냐? 의미 관점에서는 지금 이 폭탄을 폭발시켜야 되는 거냐? 터트려야 되는 거냐? true, false가 나오는 조건식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언제 스페이스바를 눌렀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 맨 땅에서 우리가 아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시점에 막 유추를 한다든가 그러는 거는 원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언제 스페이스바를 눌렀는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이전 프레임에 그 스페이스바를 누른 그 프레임에 아, 지금 누른 게 맞구나. 지금 현재 업데이트 인수인 타임스탬프 값을 어딘가에 세이브를 해두고 w.data.startTime 해가지고 이름 정해서 담아두는 게 가능하겠죠. 우리 뭐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라든가 해서 다양하게 예시로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 적절한 할당문을 적절한 if문 내지는 아무튼 뭔가의 내용물이 되도록 그래서 그 적절한 할당문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실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측면에서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지금 시점에 미리 담아둘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코드를 적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쓸 데이터 GUI 모듈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게 아니다. 유지에 담아주는 게 아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미리 담아두도록 자, 미리 담아둔 값을 여러 번 나중에 꺼내가지고 쓰는 게 변수 개념, 데이터 흐름 관점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이번에는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내 목표에 맞는 데이터 흐름을 전부 다 내 손으로 내가 할당문 적절한 자리에 적어가면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 해주지 않아요. 특히나 시간과 관련한 측면에 대해서는 이 스페이스바 언제 눌렀나 그거는 F5 누르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미리 그걸 담아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행 도중에 담아야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그 프레임에 현재 시각을 담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편한 방법이고 따라서 그 타이밍에 if 스페이스바 눌렀나 그 if문 내용물로서 내가 원하는 별도의 이름 자리에 현재 시각에 해당하는 타임스탬프가 나중에 내가 활용하기 위한 그 적절한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 계산해서 담아두도록 할당문을 구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든가 내가 지금 네모의 y좌표를 조금씩 증가시키고 싶은데 예를 들면 추락하도록 만들고 싶은데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만들고 싶은데 이 네모의 좌표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다라면 내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가 아직 완벽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몹시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f문 짤 줄 몰라서 지금 프로그램 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코드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어렵다고 생각한다. 라면 그 이유는 보통 데이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미리 정해둔 이름에 담아두도록 결과적으로 할당문을 적절한 자리에 적도록 업데이트 내용을 어딘가에 적절한 자리에 적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if문 할당문 조합을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적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해두시면 아마도 큰 어려움 없이 조금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본론 설명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랑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은 뭐 특별한 내용 얘기하는 거 없이 본론 나가는 거 없이 그냥 우리 2시간 내내 프로젝트 진행하는 시간으로 가져가 볼게요. 일단은 오늘 촬영은 이 정도로 해두고